안녕하세요, 오베르니크로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프로세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텔의 12세대 KS 한정판 프로세서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텔 코어 i9 12900KS 프로세서는 2019년에 출시된 9900KS 프로세서 이후로 약 3년 만에 만나게 된 KS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물론 인텔은 이외에도 i7 8086K와 10세대 어벤져스 에디션 등 매년 특별한 제품들을 선보여왔지만 이번 모델은 약 3세대 만에 다시 등장한 에디션이다 보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인텔의 코어 i9 12900KS는 동일한 네이밍의 12900K 및 KF 등과 CPU 부스트 클럭의 차이를 두고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인텔 12세대 CPU는 10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퍼포먼스 코어와 에피션트 코어를 결합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게이머는 물론이고 전문 크리에이터에게도 간편하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며 특히 DDR5 메모리와 PCIe 5.0을 지원하는 등 차세대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두 프로세서의 기본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2900K는 P코어를 기준으로 싱글 5.2GHz, 올코어 4.9GHz로 동작하며 터보 부스트를 통해 부하량에 따라서 코어가 최대 5.2GHz까지 효율적으로 동작합니다. 마찬가지로 12900KS는 싱글 5.5GHz, 올코어 5.2GHz로 동작하면서 0.3GHz 높은 CPU 부스트 클럭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 코어는 코어 활용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4.0GHz로 동작하면서 다시 한번 KS 모델을 통해 5GHz 이상의 클럭으로 안정적이게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선보인 건데요. 다만 늘어난 클럭만큼 기본 전력이 25W 상승해 150W로 설정되었으며 가격 역시 현재 다나와 최저가 92만 5천원대로 일반 모델 대비 약 18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12900K의 동작 온도가 절대 낮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KS 모델은 어느 정도일지 저와 함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죠. 코어 성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Z690 메인보드와 일체형 수랭쿨러 구성으로 간단하게 게이밍 PC를 구성해봤습니다. 인텔 코어 i9 12900KS는 16코어 24스레드로 동작하며 특히 최대 터보 전력이 241W에 달하기 때문에 공랭식 쿨러보다는 3열 기반의 수랭식 쿨러를 사용하는 것이 발열 처리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코어 성능을 확인해보면 시네벤치 R23에서는 싱글코어 2115포인트, 멀티코어 2836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시스템의 전반적인 활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PC마크 테스트에서는 에센셜 11998점과 총점 9079점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과 우수한 작업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12900K와 비교해보면 약 4% 향상된 코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CPU 프로세서의 동작 메커니즘과 DDR4 및 5 그리고 OS 차이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진행하지 않은 기본값을 사용했고, 오버클럭 여부에 따라 해당 차이는 더 좁혀지거나 벌어질 수 있어 이전 세대 및 일반 모델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Z690 메인보드는 보드 구성에 따라 DDR4와 DDR5 램 메모리 사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DDR5는 기본 메모리 클럭이 4800MHz로 동작하며 튜닝 메모리나 램 오버클럭을 통해 6000MHz 이상의 고클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DDR4 메모리에 비해 대역폭 향상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편이며 상당히 높게 측정되는 메모리 속도를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늘어진 타이밍만큼 레이턴시도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메모리 클럭과 타이밍에 따른 게이밍 성능도 궁금해 램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해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경우 프레임 타임이 소폭 줄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출력되어 평균 프레임과 함께 1% 로우 값과
최소 프레임 모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평균 프레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최소 프레임이 약 11% 향상되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프레임을 받쳐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1%로 값이 10%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간단한 비교를 위해 넉넉한 타이밍을 적용하여 측정을 진행했음에도 비교적 유효한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OCCT의 CPU 테스트로 온도와 부스트 클럭, 동작 양상 등을 살펴봤는데요. 3열 일체형 수랭 쿨러를 사용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통해 측정된 값은 최대 91도를 기록했으며 부스트 클럭의 경우 꾸준히 5GHz 이상으로 동작하면서 고부하 작업 시에도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전력 테스트를 통해 사용 중인 시스템의 풀로드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CPU와 내장 그래픽 사용 시 최대 402W, RTX 3080 GPU를 함께 사용 시에는 약 711W로 측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온도와 소비 전력 모두 제법 큰 폭으로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텔 코어 i9 12900KS를 살펴봤습니다. 12900K와 P코어 부스트 클럭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이 코어가 코어 수와 무관하게 4GHz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작 메커니즘이 변경되면서 부하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작업에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12900K와는 태생적으로 같은 CPU인 만큼 높은 부스트 클럭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곧 일반 모델 대비 오버클럭에 대한 높은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동일 시스템 구성에서도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죠. 물론 이는 GPU의 영향이 큰 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CPU의 성능을 고루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게임과 작업 등 높은 부하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경이라면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텔 코어 i9 12900KS를 추천드립니다.